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셔야 되는데요. 초반부터 적정한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없는 업종을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에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관리하시면은 생각보다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요정 진이 청우세무에게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은 3월 법인세 대비해서 결산을 하느라 많이 바쁜데요.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고려 중인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법무사 사무소 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세무사와 한번 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할 때 크게 4가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상호, 그리고 세 번째 주소, 네 번째 업종 이렇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사라졌어요. 진짜 100원 가지고도 새로 설립을 할 수 있거든요. 자본금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본금은 저희 법인에서 쓰는 초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정말 자본금을 초반에 너무 적게 잡아놓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적은 돈으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금방 증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정한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고요. 이 자본금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걸 설정하는 게 또 주주 구성입니다. 주주 구성은 보통 대표님들이 설립을 하면서 1인 주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사실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 있으면 자녀분들에게도 지분을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겁니다. 나중에 몇 년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자산을 일부 자녀한테 승계하고 싶어서 법인의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면 이미 주식의 가치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지분을 분배하고 자녀에게도 배당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상호를 결정하셔야겠죠. 상호는 동일 지역 안에서 동일한 이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서울시에 창업하려고 한다. 그럼 서울시에 동일한 법인명이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설립을 하러 가실 때 한 2-3개 정도의 이름을 결정하셔서 가면은 빠르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디서 할지, 사업할 주소지를 정하셔야겠죠.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미리 미팅을 해서 주소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 업종, 즉 목적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부등본에 표기할 목적사항에는 내가 먼 미래에까지 할 업종들을 다 넣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목적사항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립할 때부터 내가 할 것 같은 예정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반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 법인사업체를 보면은 정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까지도 넣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목적사항에 표기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없는 업종을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에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나면은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법인 설립하기 위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할 때는 법인 사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본인 성함이랑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하셨을 텐데 사업자 등록할 때는 법인 명의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이 끝났다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임대인하고 미팅을 다시 하셔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되는데요. 대표님 개인 명의로 계약하셨던 부분을 법인 명의로 바꾸셔야 되고요. 대표님 주민등록번호로 적으셨던 부분을 법인 등록번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 명의로 변동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통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랑 법인의 정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주 명부, 또 등기부 등본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검토할 사항이 없다면 당일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은 이 원본을 가지고 법인 사업자의 통장을 만드시면 되세요. 보통 대표님들이 개인일 때부터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을 가서 법인 통장을 개설을 하시는데요. 통장을 개설하시면서 연결된 체크카드도 몇 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를 다운을 보통 받으시는데요. 법인 통장 내역을 보기 위한 금융기관용 인증서를 하나 받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도 받으셔서 홈택스에 회원가입도 하시고 공동인증서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절차 중에 대표님들이 잔고납입 증명서라고 해서 자본금에 대해서 입증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법인 통장이 생겼잖아요. 그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됩니다. 이체를 시킨 후에 원래는 법인의 비용인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셨던 돈, 예를 들어 설립 비용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넣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표님의 급여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랑 다르게 법인 사업자는 대표님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님들 중에 초기에 자금 부담이 많이 되셔가지고 급여를 아예 설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급여 설정을 아예 안 해두지 마시고 자금이 어려우면 좀 나중에 가져가도 되니까 급여 설정 자체는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는 최소 생활비 정도로 책정하시면 되는데요.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주거 비용이라든지 부모님 용돈, 의료비, 그리고 자녀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이런 것들을 금액을 산정해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완료가 된 건데요. 법인을 하면서 이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디테일하게 자체 기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기장을 하면서 저희가 물어보는 법인 통장 내역에 어떤 건은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카드 내역에서도 어떤 사용건인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나 대표님들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인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에 대한 출처를 모두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거는 채권 채무 관리인데요. 법인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그거를 기록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법인 사업자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관리하시면은 생각보다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인의 설립 절차와 초기에 세팅해야 될 것,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청우세무회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